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인간의 삶의 실체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기초는 대화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한다.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여성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고추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들은 가진 게 조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은 왕년을 들먹거린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며 5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곳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나 역시 2005년도 여름 휴스턴에 첫 번째 스노우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의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외형을 확대하고 서로 그릇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업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역동성 있게 만든다. 이제 경쟁자를 인정하자.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경쟁자에게서조차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나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얻지 않은 모든 승리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빼앗기기 마련이다. 경쟁사보다 더 싼 물건에 관심을 갖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이며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갖는 일에 집중하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업은 사업의 본질을 잊은 경우다. 당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남에게 표를 구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계획에 동조하게 하려 한다면 이미 실패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팔아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는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직할 때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든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환경이 바뀌거나 최근에 만난 사람이 나를 바꾸고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혹은 거칠게 만든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건강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든 태권도를 가르치든 아주머니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든 노인정에서 댄스를 가르치든 마찬가지다. 무엇을 가르치든 선생은 활기 있고 목소리가 맑고 움직임이 씩씩하며 걸음이 단정한 사람이 최고다.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대로 남들도 판단해주길 바라며 편을 가르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흉을 보는 모든 것은 똥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새로운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림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바뀐다. 세상은 한 번도 기품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존중해준 적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으며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적도 없다. 품위를 갖출 때야 비로소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친절히 몸이 배어야 사람들이 허물없이 따르며 배려함으로 모든 이의 호의를 얻어낸다. 이보다 더 강렬한 사회적 성공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고민에 대하여 대부분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충고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설령 의견을 물어도 그것은 그저 자신이 내린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당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 충고가 필요가 없고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충고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도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나는 모임이 정해지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구두를 닦아 신고 다녔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의했다.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것들로 나에게 자본이 없음을, 학위가 없음을, 가난함을, 경험 없음을, 소심함을, 부끄러움을, 모자란 지식을 대신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단정한 차림의 친절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기업 대표나 그의 2세, 3세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고 존경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내가 보낸 친절에 보답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골목에선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남의 흉한 일을 말하지 않고 문을 잡아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커피 살 때 한 잔 더 사고 자동차 카펫을 털어주고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주고 식당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아이 엄마에게 눈치 주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모든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연스러움이란 일을 이루고 공을 치하지 않고 건의로 위협을 가하지 않고 친절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뒷바퀴가 앞서지 않으며 가르침을 핑계로 무리를 만들지 않으며 사랑을 핑계로 요구하지 않고 추억을 핑계로 집착하지 않으며 공을 위해 자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무위와 무언을 통해 스스로 존재함을 말한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룬 후에 공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 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가진 것이 오히려 많아지고 많아도 적이 없고 적이 없기에 건강하고 건강하기에 바른 생각이 들고 바른 생각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옳은 결정 덕분에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왜 이런 것을 30에 못 배우고 40에도 배우지 못했을까? 어제까지 잘 되던 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와 무엇을 뱉어내는지다. 먹는 것이 지나치면 옳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몸에 필요 없는 과다한 에너지가 나를 막고 있다는 뜻이기에 잘 나아가던 성공이 갑자기 길을 잃는다. 또한 입으로 뱉은 말이 거칠거나 음흉해지면 이 또한 세상과 나를 격리되게 만들어 이어지던 일이 꼬리를 자르며 사라지게 만든다.